여러분, 쿼카라는 동물 아세요? 호주 서쪽의 작은 섬 로트네스트에 주로 서식하는 쿼카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야생동물이라 불려요. 왜냐면 늘 웃는 표정이거든요. 근데 쿼카의 웃는 얼굴을 보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쿼카가 대부분 땅을 향해 몸을 숙이고 다니거든요. 웃는 표정을 기대한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몸을 숙여 쿼카와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쿼카의 표정을 볼 수가 있다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라는 쿼카를 보러 온 여행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음의 눈높이를 맞출 준비가 됐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쿼카 사진은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진짜 귀엽게 생겼잖아요. 오늘 또 첫 사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유진 님이 카톡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언니 저 지금 유치원 실습 다니고 있어요. 꿈을 갖고 선택한 진로이긴 한데 막상 현장에 뛰어드니까 힘들긴 하네요. 애들 체력 강철인 거 아시죠? 30분만 몸으로 놀아줘도 체력 방전돼요. 제일 힘든 건 애들 밥 잘 먹이는 건데요. 애들마다 먹는 속도도 다르고 안 먹는 것도 많아서 잘 다독이며 먹이다 보면 너무 지치거든요. 전 밥 먹을 때 5분 컷이라. 제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반 쌤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지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는 선생님이다. 너무 맞는 말인 거 있죠? 통렬한 자기 반성 중. 오늘도 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좋은 선생님의 길을 향해 갑니다. 라고. 유진님 사연만 봐도 이런 생각을 막 자기 반성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5분 컷은 너무한데? 좀 천천히 드세요. 5분은 진짜 너무 빨라요. 10분으로. 갑자기 2배는 좀 그런가? 8분으로 한번 해보시죠. 저도 좀 빨리 먹어요. 저도 천천히 먹는 연습할 테니까 유진 씨도 저랑 같이 연습합시다. 저도 조카가 있어요. 조카들 중에 그 둘째 조카가 9살인데 진짜 유치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어른이 어린이를 대하듯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포기하고 그냥 똑같은 눈높이로 막 놀아주기 시작했더니 저를 사랑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방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막 걔가 저한테 뼈다구 이모 막 이래요. 저도 야 왜 너도 뼈다구잖아 이런 거 하면서 하루 종일 진짜 방구가 왜 이렇게 걔네들은 방구를 좋아하는 건지 하루 종일 걔랑 방구로 놀리고 물론 저는 그런 거는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자,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사랑 이야기. 오늘도 손석구 씨와 사랑인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스치는 기억 속에 머무는 나 그리운 얼굴들 어디에 있나 잊었던 이야기로 손짓한 나 마음을 잇는 유인라디오. 사랑할 땐 누구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이별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사랑할 땐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고 이별할 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같은 사랑 이야기. 유인라디오의 사랑인나. 네, 유인라디오 사랑인나 2월의 남주 배우 손석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너무. 거짓말을 진짜 잘 못하시는, 네, 그쵸? 네. 얼굴까지 살짝 빨개질 정도로 거짓말 못해.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카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사랑해래요. 사랑해.
그럴 수 11시부터 있죠.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 11시부터 1시 그 시간대에 보통 뭐 하세요? 저는 주로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실에서? 네. 저는 좀 정신이 없는 편이라 네. 폰으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네. 또 TV도 볼 때도 있고 그렇게 좀 동시에 뭘 좀 해요. 그럼 정신을 저쪽에 뺏겼다가 보다가 또 이거만 계속 보다가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에 제대로 집중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제가 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지 네, 그지.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하나 오늘은 영화 한 편 봐야지 뭐 이렇게 해서 2시간 집중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쉬는 거란 느낌이 잘 안 들어서 맞아요. 저도 그냥 아무거나 틀어놓고 핸드폰도 보다가 막 네. 딴짓하다가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그러다가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지가 한 3개월 됐어요. 그러면서 영화를 좀 이제 봐야겠다 싶어서 그 습관을 조금 잠깐 내려놓고 최근에 뭐 좀 재밌게 보셨어요? 데어 윌 비 블러드를 다시 봤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네. 데어 윌 비 블러드. 네. 그걸 좀 봐야지. 재밌어요 그거. 밤샘 촬영에 좀 잘 버티는 편이세요? 만약에 새벽 6시 콜 네. 해서 저녁 9시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냐, 오후 5시부터 네. 새벽 3시, 4시까지 촬영을 해야 하냐 한다면 어떤 거가 좀 편하세요? 저는 무조건 후자.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아침엔 좀 일어나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석구 씨도 약간 아침에 그러면 막 9시, 10시에 연기하려고 그러면 막 좀 내 머리가 좀 덜 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해서든 촬영 전까지는 정신을 좀 차려놓지만 잠을 못 자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3시간에서 4시간만 자고 갈 수 있으면 성공이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가요. 많은 욕심 없이. 네. 근데 만약에 보장된다 하면 몇 시간 주무셔야 컨디션 제일 좋아요? 기본 8시간은 자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정말 많이 잤거든요. 어렸을 때. 네. 요즘에는 그래도 일 없으면은 뭐 적어도 한 7, 8시간은 자요. 그럼 최근에 좀 컨디션 좋으시겠다. 요즘 좋아요. 네, 많이 자요, 다행이에요. 요즘에. 좋은 시기에 이렇게 네. 여기 찾아와 주셔서. 최근에 근데 촬영하다가 네. 체중이 좀 느셨어요? 체중이 늘어서 네. 간식을 뺏겼다는 어떤 네, 소식을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무슨 간식을 뺏겼어요? 그 왜 우리 촬영장 가면 네. 다과상이 항상 이렇게 마련이 그죠. 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눈에 보이면 막 먹는 스타일이에요. 배가 불러도.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갔는데 그 호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했을 때가 최근에 찍었었던 나인퍼즐이라는 이제 드라마였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다미랑 네. 같이 찍었어요. 네, 김다미 김다미 씨랑. 씨랑. 다미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그게 없어져서 저보다 다미가 더 빡쳐했었어요. 이게 말이 돼? 막 그러면서 피해자가 네, 같이 피해를 봤죠. 제가 이제 너무 주워 먹는 바람에 살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뭐 제일 많이 주워 드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먹었던 건 그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쭉 찢어서 네. 약간 그 불량식품 같은 거? 불량식품 같은 건데 네. 또 겨울이라 난로가 있었어요. 와, 그러면 그거는 난로에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지. 노란색 갈색? 맞아요. 그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싸요 또. 그게 싸고 맛있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아니 그게 왜 살이 찌지? 그게 이제 에피타이저고 시작을 엄청 해요. 저는 약간 한 컷 찍고 오면 또 와서 또 먹고. 그래서 호두만 남았어요. 호두만 남기고 다른 건 이제 막 다 치웠어요. 뭐 세상에. 무슨 뭐 브이콘 이런 것도 맛있는데 아이스크림인가요? 아세요? 브이콘 아니요? 브이콘 그 나나콘 같은 거 그것도 불량식품 과자 같은 종류인데 아니에요. 이런 거 알지 마세요. 알면 이렇게 힘들어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랑 사연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손석구 씨가 사연을 소개해 주면은 너무 행복해들 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카톡으로 고백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3달 된 썸녀가 있는데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2번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문제는 제가 카톡으로는 청산유수인데 직접 만나서는 카톡만큼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2번째 만났을 때 썸녀가 약간 좀 지루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서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커져서 고백하고 정식으로 사귀고 싶거든요. 친구들은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고백하라고 하는데 그게 나을지 아니면 카톡으로 고백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분이 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험이 없다면 좀 잘 안 되더라도 만나서 한번 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쵸. 네. 맞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여기는 다 만장일치로 여자 스태프들은 만나서 해야 된다 하거든요. 손석구 씨라면은 썸의 적정기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썸의 적정기간? 뭐 좀 어렸을 때는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고 네. 제가 썸을 탄다면 저는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그럼 만약에 3개월이 됐어. 네. 손석구 씨라면 카톡으로 고백하기, 술 마시며 고백하기, 놀이터에서 맨정신에 고백하기. 어떤 걸로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뭐 좀 이태원의 조용한 놀이터에 가서 고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힙한 곳으로 가시네요. 네. 힙한 동네로 네. 가서. 예스 받으면 좀 좋은 식당 가서 밥도 먹어야 되니까. 맞아. 저도 셋 중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술 마시면서 고백하면 약간 취중의 그 힘을 빌리는 거니까 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냥 아무튼 맨정신에 나한테 고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난이도도 제일 높을 거고. 맞아요. 진짜. 근데 그게 잘 고백을 못 하더라도 네. 상대방도 비슷한 마음이라면 네. 그 좀 못해도 네. 괜찮을 거예요. 그래 맞아. 카톡으로 그리고 해도 만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어렵겠다. 네. 카톡으로는 막 청산유수로 딱 했어. 뭐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고 만났는데 막 버벅이는 것보다 버벅이는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고 맞아. 시작하는 게 차라리 맞아요. 나을 그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 예. 무조건 만나서 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아주 짧은 사랑 고민 사연 또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사랑인나 두 번째 시간 드라마 시작해 볼까요? 제가 네. 좀 연기 학원도 다녀왔습니다. 잘하려고. 그럼 오늘 기대해 볼게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이희수. 너 사물함에 팔레트 있지? 내가 좀 빌려간다. 제발 좀 갖고 다녀라. 야, 너 중학교 3년 내내 내 거 쓰는 거 알지? 나 고등학교 가서도 3년 내내 네 거 쓸 건데. 저기 진짜. 그 녀석과 난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닌 소문난 중마고우였다. 동성 친구보다 격없는 그런 사이. 우리 틈에 금이 간 건 연애 때문이었다. 야, 우리 반에 김소라라고 있잖아. 걔가 너 좋아한대. 너 걔랑 사귈래? 뭐야, 우리 고3인데 지금 연애하라고? 아니, 소라가 엄청 부탁해갖고 너랑 연결 안 해주면 내가 좀 그래. 나는 첫 연애는 20살 되면 하고 싶은데. 야, 그 몇 달만 먼저 시작해. 그냥 되게 말 안 듣네 좀. 소리 좀 지르지 마. 알았어. 싫다는 애 등 떠밀어 놓곤 막상 녀석이 연애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었다. 내가 그 기분의 정체를 애써 부정하고 있는 사이 녀석은 한 달 만에 차였다. 야, 너 무슨 짓을 했길래 차였냐? 무슨 짓이라니? 내가 무슨 짓을 해? 잘 좀 하지. 내가 입장 곤란해졌잖아. 야, 이희수. 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지금? 그렇게 싸운 뒤 난 애써 부정하던 내 기분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녀석이 내 첫사랑이란 사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서로 다른 지역의 대학에 가면서 우린 자연스레 멀어졌다. 난 CC도 해보고 실습에 취업에 바쁜 20대를 보냈다. 그러다 얼마 전 명절에 본가에 갔다가 녀석을 딱 마주쳤다. 야, 이희수. 뭐야, 너도 추석이라 집에 내려온 거야? 너 진짜 내 소식 하나도 모르는구나. 나 지금 여기 안 살아. 뭔 소리야? 넌 지금 여기 있잖아. 우리 집 앞에 떡하니. 야, 나 캐나다 살아. 뭐? 왜 나갔어? 뭘? 워홀? 와, 왜? 뭔데? 나 제대하고 유학 나갔어. 지금은 아예 눌러 사는 중이고. 그랬어? 전혀 몰랐네. 왜 말 안 해줬냐? 네가 내 연락이나 제대로 받았냐?
그러고 보니 간간히 녀석한테서 전화가 왔었다. 그때마다 짠 것처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극장이었거나 회의 중이었거나. 근데 왜 난 콜백을 안 했더라? 잠깐 시간 있지? 어디 가서 한잔 하자. 너 소주 짝으로 마신다며. 누가 그래? 너나 내 소식 관심도 없이 난 계속 네 얘기 들었어 애들한테. 그래? 또 뭐 들었는데? 너 시시하다 곰신 노릇한 거, 근데 뭐 제대하고 차인 거, 동아리 선배한테 차인 거, 클럽에서 번호 따였다가 차인 거. 야, 뭐, 나 차인 거 리스트 수집하냐? 아, 진짜. 근데 캐나다 나갔다면서 왜 들어왔어? 명절이라? 나 결혼식 때문에 들어온 거야. 누구 결혼식? 너 진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네. 희수야. 처음이었던 것 같다. 녀석이 날 희수야 라고 부른 게. 늘 야 이희수 라고 부르던 녀석이 처음으로 날 희수야 라고 불렀고 나 결혼해. 라는 말이 들려왔다. 네가 아무리 내 소식 안 궁금해해도 이거는 내가 좀 직접 전하고 싶었어. 오, 그래. 잘했어. 난 연거푸 소주잔만 비웠고 녀석은 주저리 우리의 옛 얘기를 늘어놓았다. 중3 때 내 생일 첫 플스 네가 골라준 거 기억나지? 내가 처음 우리 엄마 생일 선물 해줄 때 네가 장갑 골라줬잖아. 근데 엄마 손에 그거 작았는데 그 내 첫 폰 번호도 네가 골라줬잖아. 기억력 좋네. 그 시절에 내 많은 처음을 너랑 함께 한 거지. 그리고 네가 김소라랑 연결해줘서 나 첫 연애도 했잖아. 맞다. 그래. 야, 근데 너 그때 왜 차인 거야? 그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티가 났대. 정말 너 아무것도 모르네, 희수야. 두 번째였다. 녀석이 날 희수야 라고 부른 게. 그리곤 사실 네가 내 첫사랑이야. 근데 말 못했다. 미안. 정말 난 녀석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첫사랑 얘기군요. 네, 저 이름 바꿀게요. 희수로. 네. 희수가 좋겠어. 희수. 희수야. 희수란 이름 정말 예쁘네요. 그러네요. 희수야, 그죠? 와, 오늘 사랑인나 제목은 내가 잘 아는 그 녀석이었어요. 정작 아는 게 없었지만 유인라디오 카톡으로 시즈백 희수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랑 친한 중마고 남사친이 있어요. 그리고 걘 제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전 제 마음을 숨긴 채 친구로만 지냈고 고등학교 땐 제 친구랑 잠깐 사귀기도 했어요. 그 둘을 연결해준 것도 저였고요. 진짜 너무 한심한데 그땐 왠지 우정에 금 갈까봐 겁났던 것 같아요. 대학 가면서 차츰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새 연락이 끊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걔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자기 결혼한다고. 너무 당황했고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술자리 끝날 때쯤 걔가 이러는 거예요. 사실 네가 내 첫사랑인데 몰랐지. 그날 집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걔 못 잊고 걔만 바라보며 산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서러운 걸까요? 곧 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결혼식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그 사연을 저희가 이렇게 각색을 해봤습니다. 왜 결혼식을 앞두고 너가 내 첫사랑이었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제 말이요. 그죠? 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구나. 네. 왜가 그런 거겠지? 완전히 끝난 감정이라서. 친한 친구끼리는 뭐 없는 말 있는 말 다 웃고 추억할 수 있는 사이라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거 상대한테는 좀 그죠? 그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궁금해하잖아요. 저 의도가 뭔지. 그죠? 궁금하고 괜히 잊고 있었던 그 감정에 왜냐면 첫사랑이라는 그 글자만으로도 이렇게 좀 싱숭생숭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 첫사랑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요? 저한테 첫사랑이 별 뜻이 없는 것처럼 네. 이분은 그냥 어렸을 때에 이미 다 끝난 첫사랑이라는 거를 뭐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별 뜻 없이. 그래. 하지만 타이밍은 여전히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쵸. 뭐 좀 전에 얘기하던가. 좀 일찍 얘기하지. 친구한테 화났다가 완전히 풀리고 나서 나 그때 그 일 있었을 때 나 너한테 화났었어. 나 너한테 삐졌었어. 완전히 그게 풀린 다음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냥 그렇게 그냥 툭 그 감정이 없어져서 얘기한 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그 결혼식 전에 하냐는 거죠. 그게 조금 난 타이밍이 여전히 좀. 몰라요. 그리고 손석구 씨가 연기하는 바람에 이상해졌어요. 그런가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전 이런 연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왜 뭘 해도 이렇게 사람이 멋이가 있지? 여기 되게 재밌는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네. 내 애인의 남사친과 여사친 어느 선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석구 씨는 네. 내 애인이 남사친과 단둘이 영화를 본다. 그것과 내 애인이 남사친과 다른 친구들과 여러 명이 밤새 술을 마신다. 둘 중에 뭐가 더 싫으세요? 뭐가 더 싫으냐고요? 단둘이 영화가 좀 더 싫은 것 같아요. 차라리 단둘이니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술 마시는 게 낫다. 네. 뭐가 더? 저요? 만약에 나는 둘 다 싫은데. 그렇죠. 둘 다 좀 싫긴 하죠. 왜냐면 막 상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여럿이라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둘이서만 얘기하고 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나? 그죠? 나도 같이 술 마시고 나랑 영화 보지. 나랑 영화 보지 왜 둘이 봐? 그러고 보니까 그죠? 바빴나 보죠. 나도 영화 좋아하는데 나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애는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석구 씨 전 애인의 네. 베프랑 연애 가능하세요? 제 전 애인의 베프. 근데 10년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10년 애인이 전에 있어. 아니요 없어요. 네. 10년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의 네. 베프. 네. 베프랑 지금 우연히 네.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10년 전 여자친구의 베프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10년 전에 네. 얘 이름은 레아예요. 네. 레아랑 석구 씨랑 사귀었어요. 10년 네. 전에. 네. 근데 1년 만나고 헤어졌어요. 네. 근데 저는 레아랑 진짜 베프예요. 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네. 근데 레아는 이제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네. 제가 네. 우연히 석구 씨를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네. 그렇게 네. 해서 사귈 수 있어요? 우리 둘이? 네. 그거는 뭐 그게 이상한가요? 그럴 순 있다. 둘은 좀 힘들 수도 있죠. 우리 둘은 조금 관계가 그럴 수 있지만 석구 씨가 만약에 그걸 알더라도 당사자만 네. 괜찮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네. 석구 씨가 베프가 있어요. 남자. 진짜 네. 친한 친구. 네. 그 친구의 10년 전 여자친구랑은 사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해 못했죠. 그게 아까랑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 내 친구의 옛 여자친구랑 내가 사귈 수가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가 네. 제가 사귀었던 예전의 여자친구랑 사귄다고 하면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내가 이 친구가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내가 사귄다고 저 안 사귈 것 같아요. 네. 본인은 괜찮지만 근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결혼까지 생각하면 네. 이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을까요? 싫어. 난 진짜 너가 그렇게 걔랑 만나는 거 싫어. 그러면은 뭐 안 만나게 말을 그렇게 뱉었으니까 안 만나겠지만 뒤돌아서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놈이 아니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전 잘. 그래 상황에 닥쳐보지 않으면 네. 이런 건 몰라. 네. 아무튼 뭐 그러면 석구 씨가
했던 고백 중에 그러니까 네. 사귀자라는 네. 말을 해본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거 한 번만 음. 해봐 주시면 안 돼요? 카메라 보고 그때 뭐라고 하셨었는지. 되게 쑥스러워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그때 대답이 뭐였어요? 그 막 끄덕끄덕. 이렇게. 끄덕끄덕. 네, 너무 풋풋하다. 그러고선 둘이 삐쭉삐쭉 웃고. 참 달콤하네요. 어렸을 땐 그랬죠. 맞아요. 자, 오늘 사랑인나는 첫사랑 사연이었는데요. 첫사랑에 대한 명언이나 글귀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손석구 씨 생각은 어떠실지에서 또 준비된 게 있어요. 뭐 공감된다? 아니다. 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사랑의 90%는 착각과 환상이다. 그런 것 같아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름답다. 맞습니다. 공감됩니다. 남자들은 항상 여자의 첫사랑이 되고 싶어 하고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 되고 싶어 한다. 뭐 별로 공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첫사랑이 되고 싶으세요? 마지막 사랑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되게 조금 이제 많이 차갑게 살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저는 별로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사랑인나와 그렇게 어울리는 게스트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는 사랑인나가 딱이라면서요, 본인이랑.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제가 참 이런 게 좀 메말라 있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더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좀 깨닫고 네. 내가 좀 메말라 있었나? 좀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을 좀 깨워봐야겠다. 이런 거를 좀 느끼는 날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사주차가 되면 좀 다른 사람으로 돼서 그럼요. 사랑이 넘쳐 흐를 수도 있어요. 자, 4번.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못 살면 마음이 아프고 첫사랑이랑 살면 머리가 아프다. 꼭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예전 사랑이 못 살면 그건 진짜 마음 아프죠. 네. 맞아. 네. 근데 예전 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파요? 아니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라. 헤어진 사람들이.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어쩌다가 딱 봤는데 잘 못 살고 있으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거. 그죠. 네. 잘 살아야 돼. 그럼요. 네. 또 첫사랑에 관련해서 사연이 온 게 하나 있는데요. 냥인의 노예님이 우린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는 영화 카페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지껏 한 번도 나한테 네가 내 첫사랑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없거든요. 분명히 나한테 첫사랑은 있는데 제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슬픈 건가요? 혹시 지금 나 불쌍한데 나만 해맑아?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손석구 씨는 많이 그런 고백 받아보셨어요? 첫사랑이라고 고백받았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첫사랑이었고 그 친구도 제가 첫사랑이었던 걸로 알아요, 전. 네, 그래요. 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되게 부자였어요. 잘 사시겠네.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사시겠네. 네. 진짜 그래도 또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요. 네. 세상을 살면서. 저 몰랐어요. 그렇게 잘 사는 친구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네. 태국 친구였어요. 저 학교 선배였어요. 저는 한 고1 정도 됐고 네. 그 친구는 한 고3 정도 됐고 네. 헤어지고 페북에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봤는데 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폭포가 네. 집에 있는 폭포였어요. 그래서 근데 뭐 굉장한 친구였구나. 네, 왜 이 친구 오빠가 나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겠다 싶었어요. 오빠가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 같이 대학교가 붙어 있어서 네. 저희 기숙사 생활 했었는데 네. 그 대학교에는 오빠가 다녔는데 네. 그 오빠가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 웃기다 그것도. 굉장히 착한 친구여서 네. 좋은 남자를 만났을 것 같아요. 진짜 석구 씨가 만났던 분들은 다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많은 분들 몇 분 정도 되실까요? 100분 정도 되시려나? 저는 많이 사귀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석구 씨가 속상하지 않게 모두 다 잘 사세요. 네. 내가 왜 아련하게? 자, 오늘 사랑인나 손석구 씨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친절한 아주 멋진 뉴요커 역할이었고 이번 주에는 그냥 여자 좀 심란하게 하는 남사친 역할이었어요.
두 캐릭터 중에는 어떤 역할이 좀 더 편하셨어요? 저는 친절한 뉴요커 역할이 좀 많이 편했습니다. 오, 그랬어요. 네. 이 두 번째 거는 네. 그 좀 오글거림의 정도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뭔지 네. 알겠다. 네. 다음 주에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심화 학습으로 가는 맞습니다. 건가? 다음 네. 주에는 좀 기대하시고 오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입고 오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대본 리딩 그 멜로 연기 심화 학습을 받느라고 네. 옷 갈아입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혹독하게 일주일 동안 연기학원 가서 훈련하고 오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아입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이거 그냥 입고 자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손석구 씨 보내드리고 다음 주 사랑인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오늘도 유인라디오 I just want you 유인라디오 오늘도 유인라디오 I just want you 유인라디오 유인나의 유인라디오. 네, 또 두 번째 사랑인나 시간 석구 씨와의 아주 행복한 시간 또 함께 했고요. 카톡으로 절대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절대익명이래요. 여친이랑 밥 먹으러 갔다가 생긴 일이에요. 메뉴는 파스타. 너무 배고파서 음식 나오자마자 퍼먹었다가 여친한테 욕먹었어요. 인증샷 찍어야 되는데 먼저 먹었다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먹으려고 시킨 거지 인증하려고 시킨 거냐고 저도 화를 냈더니 여친은 우리 둘이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를 기록하는 거라고 이 논리전을 펼치더라고요. 논리에 져서 사과하고 그냥 밥 먹고 왔어요. 유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자친구의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둘이 뭐 먹었는지 기록하는 거라면 흐트러져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많이 혼나요. 누구랑 밥 먹을 때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인증샷을 찍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진짜 흥분해서 나오자마자 이게 먹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가 야, 나 사진 찍을 거야. 이거에 미안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아무튼 두 분이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다 먹은 깨끗한 접시를 들고 인증샷 그거 어떤가요? 진짜 이렇게 맛있었고 행복했다. 추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다 먹고 깨끗한 접시 한번 인증샷 해보는 걸로 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잡지사 직원인 주인공 월터가 표지에 수록할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유명 사진작가 숀펜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사다난한 모험 끝에 월터는 설산 속에서 눈표범 사진을 찍고 있는 숀펜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눈표범이 나타났는데도 숀펜이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터가 물어봐요. 왜 사진 안 찍으세요? 그러자 숀펜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난 이 순간에 그저 머물 뿐이야. 저한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그래요. 인증샷이나 채팅이 없어도 우리가 같은 시간 속에 머물렀다는 거 진심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내일 수요일엔 라이브로 만나죠, 우리.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